안녕하세요. 헬로우 성화예요.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삼수한 언니가 수험생들에게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다음 편으로 지금 현재 N수 중인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.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참 유난히 댓글이 많이 달리고 DM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. 제가 이번에 수능을 잘 못 봤는데 삼수를 해도 될까요?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삼수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.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답을 열심히 달게 되더라고요. 제가 댓글을 달 때 늘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뭐였냐면,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삼수를 했던 것이 가장 저에게 행운인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. 이게 지금은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믿음이 하나도 안 가겠지만 정말로 진짜로 그렇다. 가장 크게 성장했던 부분은 뭐냐면, 이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엄청 뛰어나져요. 그런 거죠. 내가 그날은 되게 뭔가 평소와 다른 엄청난 슈퍼 파워를 내가지고 그날 대박을 내자. 수능날 대박을 내면 할 수 있을 거야. 막 이런 말도 안 되는, 내가 평소에 90점 나오는데 수능 가서도 하나도 안 떨고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만약에 할 수 있으면, 그대로 90점이 나올 수 있으면 그거는 되게 성공적인 거거든요, 사실. 근데 나는 그때 되게 내가 90점 나오는 사람이었으면 나는 가서 초인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100점을 낼 수 있을 거다,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진짜 그때 너무 당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엔 현실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. 물론 어리고 순수하고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현실 감각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, 사실 이렇게 좀 세게 좀 때려 맞아야 사람이 정신 차리는 게 있거든. 이것뿐만 아니라 재수를 말아먹고 나서 제가 딱 그때 썼던 일기가 있어요. 싸이월드에 썼던 일기가 있는데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. 나 공부 못하는구나. 그걸 썼던 기억이 나요. 나 공부 못하는 사람이구나. 내가 왜 맨날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? 나 공부 못하네. 이거를 엄청 그때 되게 깨달았거든요. 물론 막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하는 애는 아니었던 거죠. 그게 바로 나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해주는 어떤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지는 부분이거든요. 너무 나를 과대평가했던 거지. 나는 내가 당연히 연고대는 갈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고, 내가 못 본 이유는 내가 공부를 조금 게을리해서, 내가 또 집중하면 장난 아니지,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든 나의 정확한 수준과 포지션을 모르면 개선책을 낼 수가 없어요. 내가 지금 현재 이 망했다고 생각한 이 점수가 망한 게 아니라, 내 점수구나. 이게 내 점수구나.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엄청난 긴장감과 중압감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. 그것이 이 점수구나. 나는 공부를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재수를 망하고 나서 엄청 느꼈어요. 근데 이렇게 본인의 포지션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엄청나게 늘 수 있어요. 나는 내가 90점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, 나 70점 나오는 사람이었어. 그러면 70점을 100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확한 전략을 세울 수 있죠. 근데 내가 70점 나오는 애인데 내 마음은 나는 90점 나오는 애였던 거야. 난 공부 잘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전략이 나오지 않아요. 기초가 없는 애인데 계속 응용 문제만 풀고 있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한 현실 감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, 나는 하면 안 되는 건 없다고 되게 생각했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언어가 진짜 너무 안 돼가지고 삼수를 했던 거였거든요. 근데 언어를 나는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. 난 얘를 내가 몇 번이고 하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이겼어요. 결국에는 삼수 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뛰어난 점 1등급은 아무튼 못 찍었어요. 그래서 세상에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난 그때 너무 느꼈어. 너무. 제가 계속 언어를 못했던 거 아니에요. 한참 막 또 언어만 했을 거 아니에요. 언어를 너무 못하니까. 그래서 막 6월이나 9월 때는 1등급을 받았었어요, 제가. 근데
딱 그 중압감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언어가 끝까지 안 되더라고. 그러니까 저는 언어 시험에 안 맞아요. 언어 시험이. 저는 수학이 강한 문과생이었어요. 그리고 외국어를 되게 좋아하고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외대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했거든요. 우리 과에서 로스쿨을 가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. 그 로스쿨이 처음에 리트를 시험을 보잖아요. 그게 완전 이제 더 어려운 언어 영역의 시험이잖아요. 저는 이것은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난 아주 확신했어. 그래서 나는 변호사 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해봤어요.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변호사가 됐고 그 친구가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과정에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염두에 둬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난 알거든. 내가 언어 영역 시험에 진짜 젬병이라는 걸 내가 너무 알거든요. 근데 나 오히려 잘하는 게 있거든. 수학을 잘하고 외국어를 잘해요. 그러면 그게 더 부각되는 그런 시험들을 보면 되는 거지. 내가 못하는 거랑 굳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지도 못해. 결국에는 아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엄청나게 깨닫게 되었죠.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실 감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삼수가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사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사주를 보러 다니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보는 거. 제가 그 러브캐쳐에서도 사주 보는 장면이 나왔었죠.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그거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아주 평등하게 똑같은 사이클이 돌아가요. 그 사이클은 뭐냐면 점점 좋아졌다가 피크를 찍고 조금씩 내려갔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아주 평등하게 계속해서 돌아가요. 그래서 누구나 누구에게나 시련은 다 찾아와요. 그 시기가 다를 뿐. 근데 첫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잘 버텨내면은 두 번째 시련이 왔을 때 좀 덜 힘들고 그것도 잘 버텨내면 세 번째 시련이 왔을 때 또 좀 덜 힘들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요.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첫 시련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.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게 뭐였냐면요. 이 첫 시련이 오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.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10대에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대에 오는 사람들, 30대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첫 시련이 오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. 첫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고 그것이 가장 아프고 힘든데 내가 만약에 40대인데 40대에 첫 시련이 왔어요.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공부도 잘했고 뭐 회사도 잘 들어가고 막 쭉쭉쭉 잘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어떤 뭐 집안에 큰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시련이 막 40대에 오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그때 진짜 약간 너무 크게 무너지시기도 하고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. 나의 명성이라든지 뭐 재산일 수도 있고요. 뭐 결혼을 했었는데 그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늦게 오잖아요. 이렇게 좀 회복 탄력성도 너무 떨어지고 이러면은 참 잃어버릴 게 많습니다. 근데 이게 빨리 오잖아요. 저처럼 이렇게 빨리 10대 때 딱 그냥 받아버리면 엄청 힘들죠. 엄청 힘들지만 이게 30대에 온다고 덜 힘들고 40대에 온다고 덜 힘든 거 아니에요. 오히려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내가 너무 쪽팔리는 게 너무 많아져요.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 많아지고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잃어버릴 게 없잖아. 내가 아직 대학도 못 가는데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, 아직.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차라리 빨리 아픈 게 좋다. 그래야 빨리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겪어봐야 알아요.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? 근데 가다 보니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또 보너스로 또 한 가지 정도 더 추가를 한다면, 이제 인간관계가 좀 정리가 된다? 라는 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. 이게 그 재수할 때까지만 해도 저도 되게 당당했어요. 아, 뭐 재수는 누구나 하는 건데, 뭐 재수할 수 있지. 아, 재밌겠다. 뭐 이런 생각이었고, 그리고 실제 너무 재밌게 했고, 그래서 그때는 저는 친구들도 다 만났었고, 뭐 그렇게 창피하거나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삼수가 되니까 이제 창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, 그게. 그래서 그때는,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얘한테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. 내가 느끼기에 내가 이런 나의 쪽팔린 상황을 좀 공유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한테만 연락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요. 내가 이렇게 쪽팔린데 내가 그리고 쪽팔려 해서 연락도 안 했는데도 계속 나한테 연락해주고 챙겨주는 또 그런 친구들도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.
그래서 실제로 진짜 나의 찐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때 되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.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힘들 때 남아주는 사람들이 찐 우정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어렸을 때는 막 내가 친구가 몇 명이 있고 나 친구가 많아 이런 걸로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, 근데 이런 이제 시련을 겪으면서 아, 이게 양보다는 질이구나. 오히려 한 명, 뭐 두 명, 세 명 정도더라도 나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잘해야지.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. 이게 명수는 중요하지 않다.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제 조카가 지금 애기인데 진짜 신기하게 한 번 크게 앓고 나면은 갑자기 걸어 다니고, 크게 앓고 나면 갑자기 말을 하고 막 진짜 이러더라고요.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N수생 분들, 지금 굉장히 본인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고 많이 아플수록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으신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쟤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다른 애들은 맨날 뭐 뭉쳐서 노는데 나는 지금 나갈 수 없고, 그런 거는 뒤돌아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내가 이 고독한 시간을 혼자서 어떻게든 잘 이겨내서 그래도 해냈다. 그 성취감이 나를 얼마나 성장하게 하고 얼마나 현실 감각을 뛰어나게 만들고, 그로 인해서 또 앞으로의 일들을 얼마나 내가 차근차근히 잘 계획하고 성실한 인간이 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단계에 있으신 거니까요. 너무 그렇게 막 외로워하시거나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. 그냥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잖아요. 그냥 그 고통을 즐기세요. 오롯이 받아들이고 그냥 나에게 바라오는 그 비바람을 그냥 맨몸으로 맞서서 그냥 가시다 보면 진짜 겁나 세진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. 그냥 우리 오롯이 맞이합시다. 맞이하고 버텨내면 진짜 그 끝에 꿀이 있습니다. 꿀이. 자,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, 다 해본 것 같아요.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. 질문이나 또 마음이 힘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또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헬로우 성화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, 빠이빠이.